안녕하세요. 사연 채널 애청자 여러분. 추석이 지나고 나니 금방 찬바람이 불며 가을로 들어서네요. 작년에 이혼한 저는 이제 명절이 행복합니다. 그전처럼 시댁 식구 치닥거리 안 해도 되고 오롯이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요. 저는 결혼 6년 차에 이혼했고 아이는 하나이는 엄마이자 직장인이에요. 이혼하는 사연 중 가장 많은 게 남편 외도일 것 같아요. 저 역시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보통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기면 시댁 식구들은 누구 편을 드나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잘못한 아들놈 편드는 집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집구석이라면 아들 잘못 탓하는 게 대부분일 텐데요. 저는 하필 걸려도 콩가루 집구석에 당첨된 경우라 이혼할 때까지 마음고생 엄청나게 했었네요. 그래도 최종 승자가 누구냐고 하신다면 저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런 건지 지금부터 제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시작하기 전이니 그때만 해도 해외여행도 자유롭고 마스크도 안 차던 시절이었네요. 그 당시 제 나이가 36살, 남편은 32살이었습니다. 저는 집 근처 중학교에서 중국어 가르치는 교사이고 남편은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사업은 그냥저냥 자기 빚 갚고 저한테 생활비 주는 정도입니다. 그 전에 사업 벌이다가 말아먹은 것들 때문에 대출도 좀 있는 상황이었고요. 결혼할 때 제가 청약 당첨된 게 있어서 집은 34평 아파트 제 명의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10년 전보다 4억 정도 올라 시가 9억 정도 되는 아파트고요. 아이 하나 있고 단란한 세 식구였어요. 남들이 보기에는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 골치 아픈 가정사가 다 있잖아요. 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좀 유별나셨거든요. 시어머님이 좋게 말해 여장부의 독불장군 독재자 스타일이세요. 게다가 말을 할 때 생각이 뇌를 거치지 않고 말하는 스타일이라 결혼 준비할 때부터도 저한테 상처를 많이 줬습니다. 내가 너무 잘난 여자는 며느리로 싫다고 했는데 그래도 적당한 애를 골라왔구나. 내가 떠받드는 며느리는 나는 싫다. 아직 큰 며느리를 못 봤으니 니들이 알아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다행히 네가 집이 있다며? 그래도 똑똑한가 봐. 집까지 미리 다 해놓고 말이야. 우리 아들이 집 때문에 마음고생할 일은 없어서 좋다. 아, 네, 어머니. 대신 예단이랑 예물은 전부 간단하게 하려고요. 그건 괜찮으시죠? 뭐, 그러도록 해라. 그래도 우리 집은 첫 혼사니까 성의 정도는 표시하고 네 친정 부모한테 그렇게 말씀드려라. 큰아들이 미혼이라 둘째 아들 먼저 장가 보내는 게 마음에 걸린다며 결혼은 두 사람 힘으로 알아서 하라 하신 분이었습니다. 게다가 간소하게 하라면서 친척들 예단비로 집마다 200씩 돌리라고 하셨고요. 그것 말고도 결혼할 때도 우여곡절 많았지만 그 얘기까지 하자면 며칠 밤을 새도 모자랄 정도라 생략하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남들 다 기피하는 홀시어머니입니다. 남편은 2살 위 형님이 한 분 계시고요. 저희는 형님네보다 먼저 결혼해서 아이도 먼저 낳았어요. 저 결혼하고 나서 아주버님도 결혼하셨고 아이를 곧바로 낳으니 저희 애와 아주버님네 애들은 연년생이 되었답니다. 제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어머니는 둘째 아들이 먼저 결혼하고 애까지 낳은 걸 그렇게 불편해 하셨습니다. 그놈의 순서가 뭐라고. 첫 손주 안겨준 제게 고맙다는 한마디 없으셨어요. 게다가 친정엄마가 아기를 틈틈이 봐주시고 산후조리도 도와주셨는데 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수고하신다는 말 한 번을 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네, 뭐 그것까지는 어머니 성격상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까지 저를 서운하게 한 게 명절마다 친정에는 제 돈으로 용돈만 드리면서 자기 엄마한테는 고급 한우 선물 세트와 과일 세트를 꼭 보내곤 했습니다. 그것도 저 몰래 말입니다. 우연히 알게 된 거였지만 저는 그게 참 서운했습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은 부모도 아니야? 왜 당신 형님하고 엄마만 챙겨?
끝까지 모르게 하던가. 내가 기분 나쁠 거라고 생각 안 했어? 형이 엄마 모시고 사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장모님한테 용돈 드린다며. 내가 돈이 많으면 하고 싶지만 없어서 그런다. 못마땅하면 네가 그냥 알아서 사드려. 내가 알아버린 이상 그렇게는 못하겠어. 앞으로 양가 똑같이 할 거니까 선물 마련은 내가 할게. 그 뒤로 저는 작더라도 같은 선물 세트 6개 사서 양가에 똑같이 드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는 큰 아주버님이 모시고 있었고요. 서운했지만 양가에 똑같이 사드리는 걸로 하고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남편이 차남이라 시어머니 부양 부담은 크게 없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하필 아주버님과 시어머니 사이가 틀어지는 바람에 시어머니를 우리가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었어요. 그때가 결혼하고 나서 3년도 안 되었을 때였네요. 아주버님이 결혼할 때 보태줄 돈이 없었던 어머니는 살던 집을 아주버님 명의로 해주신 대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했었어요. 저는 결혼할 때 시댁의 집은커녕 실반지 하나 받은 거 없이 결혼했는데 나중에 결혼하는 형님에게 집 명의를 주는 거 보고 좀 놀라긴 했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대단하시다. 그래도 장남은 다르긴 다른가 봐. 자기 모시고 살 거 다 계산하시고 집 해주시는 거 보니. 우리는 어머니 모시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다행인 건가? 부모가 뭘 꼭 해줘야 모시는 거야? 그런 건 아니지. 형도 집 줘서 모시는 건 아닐 거야. 자식이면 당연히 누군가는 모셔야 하는 거잖아. 형이 그냥 희생하는 거야. 희생은 무슨? 아주버님도 돈이 있으면 분가를 했겠지. 근데 어머니 모시고 살려면 형님도 힘들 텐데. 어머니 성격이 보통이 아니잖아. 적응하고 살면 다 사라지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고약을 떠는 양반도 아닌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형이 상황이 어려우면 우리가 모셔야 할 수도 있는 건데 당신은 우리 엄마랑 같이 살 생각은 아예 없는가 봐? 그건 어느 며느리한테나 어려운 거야. 사람 이상하게 만들지 마. 아들은 원래 저런 건가요? 집을 주든 안 주든 장남이든 차남이든 자식이라면 응당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일단 내가 모시는 게 아니니 그러거나 말거나 생각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형님이 시어머니와 살면서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형님이 결혼한 지 4년이 지나고 아이들이 어린이집 들어가면서 시어머니와 형님이 애들 문제로 다투는 일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형님이 어머니와 살면서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쌓여있던 불만들이 터져서 시어머니와 엄청 크게 싸움이 났습니다. 명절에 형님네 갔는데 뭔가 분위기도 싸하고 시어머니와 형님이 말도 잘 안 하고 어색한 분위기이다 보니 저도 너무 불편해서 떡국 먹은 게 체하기도 했네요. 제가 어머니 안 보실 때 살짝 형님에게 어머님이랑 무슨 일이 있으셨냐 물으니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동서, 어머니가 보통 성격 아닌 건 알지? 내가 다른 거 다 참았는데 이 집 가지고 생생대신 건 진짜 짜증나. 마음 같아선 이 집 도로 들이고 나가 살고 싶은 심정이야. 형님이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게 하자고 아주버님한테 말해보지 그러세요? 당연히 말했지. 근데 그 이가 이 집 가지고 대출을 받고 싶어 해.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도 골치가 아프다. 형님도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인지 나를 붙잡고 저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집안 대소사는 시어머님과 형님이 정해서 남편한테 통보하는 식으로 정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버님이 남편한테 연락 와서 정하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아무도 얘기해주진 않고요. 아주버님이 엄마와 와이프의 싸움에 누구 편도 못 들고 가만히 있자 아주버님이 형님 편 안 들어주면 이혼하자고 했다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불편함을 못 견딘 아주버님이 저희 집에 찾아와 남편과 어머니 모시는 문제로 실랑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 이럴 거면 결혼할 때 그냥 빚내서 따로 살지 그랬어. 엄마 집은 형이 가졌으면서 지금 와서 어머니랑 못 살겠다면 어쩌라는 거야? 어머니 내쫓기라도 하려고? 그럼 집 팔아서 어머니 다른 집 얻어드리든가. 집 파는 게 뭐 쉽냐? 그렇게 돈을 쪼개면 더 손해야.
너도 알잖아. 네가 사정 좀 봐줘라. 네 형수가 도저히 엄마 모시고는 못 살겠다 그러니 난들 어쩌겠어. 아니면 우리랑 번갈아서 모시는 건 어때? 그건 좀 부담이 덜할 거 아니야. 당분간 그렇게 하다가 기회 봐서 내가 네 형수 다시 설득해 볼게. 둘 다 여유가 없으니 당장 빚내서 어머니 있을 곳을 알아봐야 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겠죠. 어쩔 수 없이 돌아가면서라도 모시기로 의견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에 어머님이 느닷없이 우리 집에 보따리를 싸서 오셨습니다. 형님 댁과 저희 집은 20분 거리밖에 안 되고 저한테 미리 말씀도 없이 온 거라 무척 당황했었습니다. 애미야, 내가 도저히 큰애 집에서는 살 수가 없다. 똑똑한 애가 큰 며느리로 들어와서 잘 됐다 했는데 난 저런 애인 줄은 몰랐어. 오자마자 지 남편 꼬셔서 나 내보내기로 작당을 한 건지 하고 한날 나를 무시하고 말이야. 이제는 애 키우는 거 도움 안 되니 참견질하지 말라지 뭐니? 그래서 내가 이 집 도로 내놓으라 그랬더니 세상에 못 준단다. 알고 보니 큰놈이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놨지 뭐냐? 어머니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저도 아무런 준비를 못 했는데요. 어쩌죠? 당황하며 묻는 제게 어머니는 그러시더군요. 준비가 뭐가 필요하니? 내 칫솔이랑 숟가락만 하나씩 더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방이 3개나 있잖아. 내가 문간방을 쓰면 될 거고 안방 내놓으라 소리 안 할 테니 걱정 말어라. 하시며 본인 지낼 방까지 정하시더니 한참 동안 형님 요게 큰아들 요게 신세한탄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머니 말을 듣고 상황 파악은 했지만 이렇게 보따리까지 싸서 집에 나가게 하는 큰형님이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집 담보대출이란요. 그건 또 금시초문이었죠. 그 집을 형님네 홀랑 줘버린 거 솔직히 제 입장에서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는데 그런 말까지 들으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이건 두 형제가 단판을 지어야 할 일이 분명한 거라 일단 저는 남편에게 미루기로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모시기로 했다고 한 게 얼마 전이었는데 마음의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보따리와 함께 등장한 어머니를 보니 제 심정은 어떻겠어요? 저도 심란하게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무턱대고 이렇게 오시면 나는 어쩌자는 거야? 당장 오늘부터 같이 지내야 하는데 나 아까 너무 황당했어. 형님은 뭐래? 내가 전화하면 기분 나쁠까 봐 전화도 일부러 안 했어. 당신이 아주버님이랑 얘기 좀 다시 해보면 안 돼? 제가 남편을 다그치자 남편은 제 예상과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당신이 이번에는 그냥 어머니 모시는 걸로 해주면 안 되는 거야? 형님이 3년 넘게 모셨고 장남이 꼭 부모 부양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나 이번 일로 자꾸 형제간에 다툴 일 만드는 게 싫고 피곤해.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어머니가 느닷없이 같이 살자는데 내 그러세요 해? 당신보다 내가 더 힘든 일인데 나한테 미리 상의부터 하는 게 맞는 거지. 무작정 밀고 들어오면 나는 어쩌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우리 집에 오신 어머니를 그냥 내쫓기라도 하자는 거야? 형님네로는 어머니가 안 가신대잖아. 내쫓으라는 게 아니라 당분간 우리 집에 있더라도 계속 같이 사는 건 나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지. 애초에 당신 어머니가 집 명의 형님한테 준 것도 같이 사는 게 조건이었잖아. 그럴 거면 그 집 명의 우리한테 달라 그러던가. 그럴 것도 아니잖아. 저도 화가 나 따지듯이 물었는데 남편은 제게 속물이라며 실망했다고 화를 내더군요. 당신도 참 똑같다. 형님도 그렇고 형수도 그렇고 어쩜 다들 결국은 대가가 있어야 모시겠다는 거네? 모시는 대가라니? 나 그런 거 안 바래. 사람 속물로 몰지 마.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야. 겉으로 보면 아주버님은 집만 꿀꺽하고 어머니 내쫓은 아들인 거 아니야? 제 말에 할 말 없어진 남편은 얼굴을 붉히며 말로는 못 이기니 언성을 높였고요. 집에 시어머니를 두고 큰소리 내는 게 어려워서 싸움은 제가 더 불리했죠. 결국은 당분간 우리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고요. 남편은 나중에 형인과 얘기해서 번갈아 모시거나 어머니에게 작은 집을 따로 얻어드리겠다 약속했지만 어영부영 시간은 지나 결국 그 후 3년 가까이 우리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같이 살면서 우여곡절이요? 당연히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대놓고 아들과 손주만 위하시는 분이라 저는 집에서 거의 몸종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맞벌이를 해서인지 손주랑 아들 챙기시느라 반찬이나 음식은 어머니가 대부분 해주시긴 했죠. 하지만 어머니의 지나친 살림살이 간섭 때문에 저도 가끔은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이불은 빨 때 발로 밟아서 빨아야 된다. 고기하고 고등어는 마트에 사면 맛없다. 고기는 시장이나 식육점에서 사야 하고 고등어는 손질된 거 사면 맛없으니 무조건 재래시장에서 사야 맛있고 손질 안 된 거 사서 직접 손질해야 하고 그게 싫은 저는 속이 끓기 일쑤였지만 속 시원히 말 한 번 못하고요. 시어머니가 싫어지니 신랑이 싫어지는 건 당연지사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한 번은 몸살이 나셨는지 아프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남편한테 너무 서운했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우리와 함께 살면서 제 눈치를 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노인들 아픈 거야 자주 있는 일이고 죽을 병도 아니잖아요? 아플 때마다 제가 직장까지 빠지고 병시중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 엄마가 아프면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효도는 저한테 미루더라고요. 당신은 우리 엄마 아픈데 걱정도 안 되냐? 하루 정도는 빠지고 엄마 밥이라도 좀 챙겨드릴 것이지. 그게 그렇게 싫어? 내가 어디 평일날 맘대로 쉴 수 있는 줄 알아? 나 갑자기 빠지면 대타로 다른 선생님이 고생하는 거 알잖아. 정 신경 쓰이면 시가 많은 당신이 옆에 있으면 되잖아. 당신 어머니니까 당신이 해야지 왜 나한테 하라 그래? 아직까지 네 엄마 내 엄마 따지는 거야? 같이 살면서 그게 그렇게 대수냐고. 당신도 참 어지간하다. 내가 어지간한 게 아니라 당신이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해? 나도 내 집에서 내 살림 맘대로 하고 싶은데 다 포기하고 사는 건 모르지? 어지간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소중하면 결혼하지 말고 지가 지극정성으로 모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결혼해서 사람 열받게 만드는 건지 어머니랑 다 같이 살면서 보니 남편은 저런 사람이더라고요. 어머니와 같이 사는 날이 길어질수록 남편과 싸우는 일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생각해보면 몇 년 살다가 시어머니 모시는 걸 거부한 형님이 현명하다 싶었습니다. 아마 같이 살면서 아니다 싶었을 겁니다. 아니다 싶으니 맘먹고 우리한테 어머니를 떠넘긴 거고요. 그 후로 번갈아 모시자는 말은 형제끼리 왕래도 안 하게 되면서 당연히 쏙 들어가 버렸고요. 저도 기약 없이 어머니와 계속 같이 살아야 할 걸 생각하면 숨이 막혔습니다. 형님처럼 이혼이다 뭐다 강하게 나가는 거 저도 못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부부 사이에 아이들이 있고 어찌 되었든 남편의 어머니이니 효부 소리는 못 들어도 못된 며느리 소리 듣고 싶지 않았기에 저도 포기할 거 포기하고 어머니 모신 거였고요. 언젠가는 집을 팔아서라도 따로 살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힘들지만 며느리와 아내 역할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던 저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그 사건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그 즈음 남편은 친한 형이 같이 골프 연습을 하자고 한다며 골프에 취미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취미가 일상을 지배하면 문제가 생기는 건데 남편은 적당히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뒤늦게 빠진 골프에 재미를 들리더니 밤낮 없이 잠도 안 자고 골프 연습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소 끝나는 시간이 밤 10시인데 주말까지 골프를 치고 아이도 뒷전이었습니다. 또 골프라는 게 돈이 참 많이 들어가는 스포츠더라고요. 골프채니 옷이니 하며 어찌나 사들이는지 몇 개월을 그 꼴을 보다가 당연히 저도 폭발했습니다. 당신 적당히 해. 내가 보자 하니까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지금 당신이 취미생활에 집중할 때냐고. 우리 아이한테 더 신경 쓰고 나나 도와줄 것이지. 대체 언제까지 골프만 치러 다닐 거야? 내가 당신한테 생활비 안 주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도 내 맘대로 못해? 사람 숨 막히게 하지 마. 주위를 좀 보고 말해. 골프 치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부부가 취미생활 다른 게 얼마나 안 좋은 건지 몰라? 당신 친구만 해도 그래. 당신 혼자 골프 치러 다니면서 바람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주변에서 수군거리고 말 들리는 거 당신만 모르는 거라고. 뭐? 당신이 눈으로 봤어?
직접 확인한 것도 아니면서 사람 이상하게 몰고 가지 마. 남자는 사업하려면 골프 꼭 칠 줄 알아야 해. 누가 들으면 대단한 사업체 운영하는 줄 알겠다. 꼴랑 세차장 하는 사람이 열심히 차다 닦을 일이지 골프는 쳐서 뭐하게? 당신이 이렇게 나 무시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알아? 여자가 맨날 눈에 쌍심지 켜고 있는데 나는 뭐 집에 들어오고 싶은 줄 알아? 도대체가 사근사근한 맛이 없어. 내가 그렇게 하게 당신이 똑바로 하던가? 집에서나 밖에서나 시원찮은 주제에 지금 누굴 탓하는 거야? 남편도 저도 굽히지 않으니 매번 대화는 싸움이 되기 일쑤였고요. 제 불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은 그 이후로도 신나게 골프 연습장을 가거나 심지어 골프 여행까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걸로 인해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시어머니가 있어도 언성이 높아질 때가 많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제 경우 누가 더 잘못인가요? 골프 치느라 가정에 무관심한 남편이 누가 와도 잘못이 더 많은 거 아닌가요? 현명한 어머니라면 중간에서 적당히 아들을 나무라며 며느리 편을 들어주셨겠죠. 그런데 어머니는 어떤 이유든 제가 남편보다 언성이 높아지는 걸 용납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남자가 바깥이라고 사업하는데 그게 뭐 대수라고 너는 내 아들을 그렇게 쥐잡듯이 잡니? 내 앞에서 아들한테 큰 소리 내지 마라.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시어미 앞에서 남편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이가 그냥 골프만 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저도 일 다니고 애도 어린데 지금 이럴 때예요? 게다가 지난 주말에 2박으로 간 거는 여자 남자 짝지어서 갔다잖아요. 그걸 어느 여자가 이해하냐고요. 아들 편만 들지 말고 어머니가 입 바른 소리 해주셔야 그 이도 정신 차릴 거 아니에요. 집에서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울부짖어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한통 속으로 저를 남편이나 의심하는 의처증 마누라로 몰고 갔고요. 당신은 내가 밖에 나가서 허튼 짓 한다고 생각하나 본데 이게 다 일의 연장이야. 내 비즈니스 하는 거라고. 뭘 모르면 좀 가만히 있기나 해. 그럼 어머니는 옆에서 아들 역성을 드십니다. 그래. 애미 네가 못마땅해 할 일이 아니다. 분란 일으키지 말고 남자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마. 그렇게 골프가 좋다는 사람이 골프만 칠 것이지. 굳이 여자들까지 끼고 놀러 가는 건 뭔데? 내 귀에 그런 소문 들리게 해야겠어? 한 동네이다 보니 소문도 빠른 게 당연지사였죠. 같이 골프 치는 남편 친구 지인을 통해 들은 말로는 그 골프 모임이 심상치 않다고 했습니다. 같이 골프 치고 나서 술 마시고 뒤풀이하는 건 당연하고 같이 여행도 간다는데 제 상식으로는 절대 상식적인 모임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 얘기하면서 덧붙인 말이 자꾸 거슬리기 시작했거든요. 저기 제가 말했다는 건 비밀로 해주시고요. 실은 그 골프 모임에 옆 건물에서 호프집 하는 여사장이 껴있거든요. 내가 이런 말하는 거 딴 뜻 있는 건 아니에요. 재수 씨가 고생하는 거 다 아는데 재혼이 그 자식이 정신 못 차리고 여자한테 홀리는 것 같아서 그래요. 재수 씨가 그놈 정신 차리게 잘 붙들어요. 내가 말해도 듣는 놈이 아니니까 재수 씨 속 뒤집어지는 거 알면서 말하는 겁니다. 말하기 쉽지 않은 건데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외박까지 하는 거 보고 뭔가 있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래도 설마 했는데 남한테 들으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네요. 저는 그 여자가 누군지 얼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사하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는 아니지만 남편의 사업상 근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니까요. 저와는 달리 좀 야한 이미지에 장사를 오래 했는지 목소리도 괄괄한 여자였고요. 소문에는 뭐 예전에 강남에서 술집 마담하다가 왔다는 둥, 아파트가 몇 채라는 둥 그런 말이 많은 여자였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를 노릇이었지만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릴 만큼 눈에 띄는 여자인 건 분명했습니다. 암튼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일단 확인을 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때부터 남편 뒷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일찍 퇴근해서 남편 가게에 가서 몰래 지켜보기도 했고요. 남편 카드 내역이랑 차량 블랙박스도 몰래 조사했고요.
결혼해서 살면서 5년이 넘도록 남편 핸드폰에는 관심도 없었고 카드로 뭘 쓰고 다니는지도 관심을 안 두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편 카드 내역서를 보고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미 남편과 그 여자가 갈 때까지 간 사이라는 걸 다 알게 되었습니다. 호텔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심지어 이벤트 사이트에서 결제한 걸 추적해보니 내연이한테 만난 지 100일 된 기념으로 이벤트까지 해줬더라고요. 그동안 주말이고 평일이고 골프 치러 갈 때마다 항상 만났던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남편 몰래 핸드폰을 뒤지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내연녀와 증거를 찾기 위해 뒤져본 핸드폰에서 저는 뜻밖의 시어머니와 남편이 주고받은 대화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남편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대강 이러했죠. 만나는 애가 건물주라며? 돈이 아주 많은가 보다. 엄마. 호프집 매출도 하루 100 넘게 나온대. 나이가 나보다 1살 많긴 한데 나 좋아 죽겠단다. 아들, 근데 너 이 아파트 애미명이잖아. 이혼 전에 공동명의 안 할 거니? 집사람 꼬셔서 공동명의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요즘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아서. 애는 어떡할라 그래? 애 엄마가 키우겠다면 너 그렇게 할 거야? 양육비만 주면 됨. 엄마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이런 개소리들을 주고받은 것을 보고 저는 꼭지가 돌고 말았습니다. 그것 말고도 더 열받는 건 그 후 어머니는 그 내연녀와 따로 만나서 장을 보기도 하고 심지어 내연녀 집에 놀러 간 적도 있었고요. 남편 놈은 예물이랍시고 내연녀한테 바쳐가며 프로포즈까지 했다는 걸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알게 되는 과정이 너무 비참하고 처참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었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고 저를 우습게 하는 어머니와 남편이 인간 같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과 이혼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경제력이 없었다면 이혼을 바로 결심하기 어려웠겠지만 저는 직장도 든든했고 집도 제 명의에다가 유책 사연은 남편에게 있으니 쉽게 결심이 서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간 어머니와 살며 너무 지쳐버린 탓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정신이 딴 데 나간 사람처럼 하고 다니니 어머니가 제게 잔소리를 하시더군요. 너 대체 요즘 정신을 어디다 팔아먹고 다니는 거니? 애엄마라는 사람이 집에 와서 방에 틀어박혀 있기나 하고 애아빠가 들어와도 내다보지도 않고 말이다. 남편이 딴짓거리 하고 다니는 것도 열받는데 어머니 잔소리가 그날따라 너무 가슴에 와서 박히는 거예요. 그때 뒤엎을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저도 모르게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오더라고요. 애아빠라는 사람이 맨날 나가서 골프 친답시고 여자랑 바람이 났다는데 어머니 같으면 제정신이겠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왜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혼내시려거든 그 사람을 혼내세요.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제대로 알아보긴 하고 하는 말이니? 제가 보여드려야 믿으시겠어요? 그 여자랑 뭔 짓 하고 다니는지 이미 어머니 다 아시면서 왜 모른 척 하세요? 제가 바본 줄 아세요? 제가 모든 사실을 안다고 말하니 어머니는 할 말이 없는지 참나 소리만 하시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까지 불사할 결심이었고요. 모은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 만날 준비도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이 귀가하자마자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위자료 주는 걸로 합의 이혼 안 해주면 내가 받아낼 수 있는 최대로 소송할 거야. 애는 내가 키울 거고 이 집은 내 거니까 당신이 당장 어머니랑 나가줬으면 해. 그런데 이 뻔뻔한 남편놈이 이러는 겁니다. 그래, 이혼하자. 애는 내가 키운다 해도 당신이 포기 안 할 거잖아. 당신이 키워. 당신이 원하는 위자료가 얼마야?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최소한 미안하다는 말은 할 줄 알았는데 매달리거나 미안한 기색 없이 이혼해주겠다고 하는 남편을 보자 우라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2억 내놔. 그럼 이혼해줄게. 뭐? 2억? 양심 좀 있어라. 당신이 결혼해서 뭘 한 게 있다고 2억을 바라냐? 줄 돈 없으면 소송할 거야. 그리고 당신 어머니 데리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줘. 야,
모든 게 순서가 있는 거야. 꼴 보기 싫다고 지금 당장 나가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런데 그때 남편과 거실에서 오고 가는 말다툼을 듣더니 갑자기 어머니가 문을 박차고 나오시며 이러시대요. 네 인연! 너 지금 우리 아들이랑 나보고 나가라고 그랬냐? 인연이 말이면 단 줄 알아. 이 집이 네 명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나 본데 이깟 아파트 한 채로 유세 떨지 마라. 아들이 만나는 그 애는 건물줄 안다. 너랑은 재산부터가 차원이 다르더라. 애가 어찌나 배포도 큰지 내가 만나보니 니년하고 비할 바가 아니야. 나도 너 같은 며느리 싫다 이거야. 이 집서 내가 몇 년 동안 식모살이하고 얼마나 너한테 눈치를 보고 살았는 줄 아니? 애비야, 인연하고 더 이상 살고 말고 할 것도 없어. 당장 이혼해라. 이제 내가 싫어. 어머니, 지금 말 다 하신 거죠? 뭐 건물주요? 그 여자가 방 한 칸 내준다고 했나 본데 그럼 더 말할 것도 없네요. 당장 나가세요 둘 다. 그리고 합의 이혼은 없어요. 저 소송해서 끝까지 갈 거예요. 너무 화가 나면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제가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니 어머니는 저한테 삿대질까지 하시며 어디 해볼 수 있으면 해봐. 나도 너같이 똥차 같은 며느리 버리고 벤치 며느리 얻으란다. 내가 복이 있는지 이제야 제대로 된 여자가 우리 아들 좋다는데 이 기회를 놓칠 순 없지. 아유 엄마 이제 그만해요. 당신도 이제 그만해. 뭐 다 알아버렸으니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최대한 빨리 헤어지자. 나 일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본처한테 꺼지라는 시어머니나 당신이나 인생 복잡하게 하는 게 누구인지 한번 잘 생각해봐. 정말 둘 다 인간 같지도 않다. 당장 나가주세요. 그년 집으로 가세요 그냥. 뭐 저런 년이 다 있어? 네가 뭔데 나가라 마라 시애미 등을 떠밀어. 나가도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갈 거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한 편을 먹고 저 혼자서 이런 콩가루 같은 싸움을 했습니다. 솔직히 어디 가서 이런 거 말도 못하고요. 이혼하고 나서 친정 부모님께 아직까지 제가 당한 거 말씀 못 드렸습니다. 하도 기가 막히고 창피해서요. 어머니와 남편은 이미 내연녀와 같이 살 계획까지 세웠는지도 모를 일이었죠. 그러니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내도 당당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후 남편은 어머니랑 집을 나갔어요. 그것도 아주 신이 나서요. 이삿짐 센터까지 불러서 자기 옷이랑 골프 장비며 컴퓨터며 자기 돈으로 산 것들은 싹 다 빼갔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아들과 집에 둘이 남았지만 그 둘이 나가고 나니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아주 속이 시원했습니다. 돈 관리를 각자 해서 남편이 얼마나 돈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집을 얻었나 했지만 알고 보니 내연녀 집에 어머니랑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이혼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배우자가 내연녀한테 가면 어찌 되냐면요. 이혼 소송 결과가 저한테 매우 유리하게 나옵니다. 판사도 사람인지라 유책 배우자를 절대 좋게 보지 않거든요. 재산 목록 제출할 때 보니 남편은 그간 모은 게 꼴랑 현금 8천이랑 주식 3천 있더라고요. 위자료로 제가 5천 가져오고 매달 양육비 80만 원 판결 받기까지 거진 반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제 경우 남편이 협조를 잘해줘서 이혼 절차가 빠른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동네 꼴도 보기 싫어서 그 집은 전세 주고 저는 아이랑 다른 동네로 전세 구해 이사와 버렸습니다.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그 동네 벗어나니 또 새롭게 시작할 마음이 생기더군요. 저는 그동안 공부도 하고 책도 읽으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속으로는 배신의 상처로 인해 남자라는 존재에 거부감이 가질 정도로 변해버렸습니다. 이혼하는 걸로 다 끝인 줄 알았는데 치밀어 오르는 우라의 원인이 내연녀에 있다는 걸 깨닫고 그즈음 상간녀 소송을 걸었고요. 솔직히 위자료를 받는 목적보다는 그년이랑 남편을 마지막으로 응징하고 싶었습니다. 공권력으로 압박하면서 괴롭히고 싶었거든요. 변호사비는 좀 썼지만 상간녀 소장 날려보내고 그 뒤로 신경 끄고 살려고 노력했어요. 부자 건물주 내연녀랑 잘 살겠거니 하면서요. 그 뒤로 남편은 아이한테 양육비 꼬박 보내주며 가끔 문자로 안부를 묻는데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이런 문자가 왔더라고요.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멀리 간 거니? 다시 시작하기엔 일이 너무 커져버린 거니? 법원에서 죽일 놈 살릴 놈 됐지만 이 문자만큼은 진실로 받아주길 바라. 이게 대체 무슨 개소리인지. 애 때문에 아예 연락도 못 끊고 살 팔자인가 하며 살고 있는데 심지어 몇 달 전에는 시어머니가 전화가 왔네요. 쌍욕하려나 하고 녹음 준비하며 받았는데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글쎄 한다는 소리가 미안하대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만 나오더군요. 할 말 없다고 끊어버렸죠. 근데 더 웃긴 건 그러고 얼마 후에 전 남편과 그 엄마가 저를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제 집을 어찌 알았는지 찾아와 현관에서 사정하는데 집에 들이기 싫어 문 밖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본 시모가 한 첫 마디는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여보, 지유 엄마, 우리 얘기 좀 들어줘. 제발 부탁이다. 저기 지우엠이야. 미안하다. 이혼하고 나서 우리 아들도 많이 힘들어하는데 너희 애를 생각해서라도 합칠 생각은 없니? 이혼한 지가 언젠데 그런 말을 하세요? 애는 지금 행복하게 잘 지내요. 부모가 싸우는 것보다 제가 키우는 게 100번 낫고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예! 그래도 내가 지우 할머니 아니냐.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야. 네가 천련을 끊을 수는 없다. 네, 끊을 생각 없고요. 만나고 싶으면 애는 보여드릴게요. 당신 말이야. 애 보고 싶으면 한 달에 한 번씩 보라고 했을 텐데 이렇게 찾아오는 거 곤란해? 남편 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는데 어머니가 이러시더군요. 저기 지우애미야. 지금 우리 아들이 많이 힘들어. 실은 우리가 지낼 곳이 없어서 세차장 사무실에서 지내고 있어. 너 혹시 예전에 그 집 세줬니?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인가 해서 들어보니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네가 상간녀 소송인지 뭔지 안다고 했다며? 그거 소장 날아오고 나서부터 그년이 아주 애비한테 못되게 굴더라고. 자기는 그런데 줄 돈 없다고 지랄을 하면 싸우지 뭐냐. 그게 우리 아들 탓도 아니잖아? 자기 돈 한 푼도 안 준다고 난리치면서 몇 날 며칠을 싸우다가 내쫓겼지 뭐니. 그래서 말인데 니들 그만 화해하고 합치면 안 되겠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화해할 사이가 아니에요. 이미 이혼했고요. 이젠 알아서 하셔요. 어머니가 힘드시면 아주버님네 가서 사정해 보시던가요. 우리 아들은 자기 밥 하나도 못 차려 먹는다. 여자 없이는 뭘 못하는 애야. 내가 미안하다고 하지 않니. 애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되겠어? 어머니, 벤치 며느리 덕 보시겠다고 좋아하셨잖아요. 어째요? 그런 부자 며느리한테 쫓겨나기나 하고. 아들 새 장가 드리세요. 저한테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도 다시는 이런 식으로 불쑥 찾아오지 마. 또 이러면 면접 교섭권이고 뭐고 다 없애고 접근금지 신청할 줄 알아? 지우 엄마, 진짜 미안하다. 내가 진짜 잘못했으니 한 번만 용서해줘. 아들은 그나마 면목이 없는지 구구절절 뒤늦은 사과나 하고 있고 어머니는 미안하다고 눈물까지 글썽이는데 솔직히 웃겼습니다. 계속 아무 말 없이 듣는데 갈 생각을 안 하길래 잠깐 있어보라고 하고 부엌에서 소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둘에게 뿌렸습니다. 얼른 나가세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고요. 정말 재수없네, 재수없어. 경찰에 신고할까요? 제발 가세요. 저는 씩씩거리며 그 둘에게 소금을 촥촥 뿌렸고요. 소금을 맞으면서도 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하다 하시더군요. 경찰 부르겠다는 말에 그제야 남편 놈이 결국 시모를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전화번호 차단해버렸습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제 으름장이 무서워서인지 그 후로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전 남편 놈은 병신처럼 계속 구구절절 문자질만 하더라고요. 확실한 건 부자 내연녀한테 벤치 며느리라며 좋아한 어머니나 돈 많은 내연녀 믿고 본처 내친 남편이나 둘 다 지금은 저한테 똥줄이 타서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거였죠. 결혼해서 제가 참고 베푼 것들을 배신한 결과를 고스란히 돌려주니 그제야 진짜 속이 풀리더라고요.
몇 달이 지난 지금은 다행히 더 이상의 괴롭힘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토킹으로 고소해버리겠다고 했거든요. 아마 겁나서 가만히 있는 거겠죠. 어떠세요? 저처럼 막장꼴 다 보고 이혼한 경우도 아마 드물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 똑똑히 다 한 것 같아 후회는 없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기보다는 이제 앞날만 보며 아이 야무지게 키우고 살려고요. 인생 선배님들도 저 앞날 응원 부탁드립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